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책방을 연 것일까요? 평산 책방이라고 책방을 열고 자기는 책방 주인, 책방직이다 해서 카운터에서 돈도 받고 결제도 하고 또뭐 찾아오는 손님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예상됐던 거죠. 주말에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다고 합니다. 제법 이제 사람들이 좀 온 것 같아요. 이제 비가 많이 토요일 날은 왔잖아요. 그때도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도대체 왜 그 시골 한적한 마을에 책방을 연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그 도심 한복판에 열어도 또는 큰 대학교 앞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앞이라든지 이제 사람 왕래가 제법 있는 곳에 책방을 열어도 요즘 잘 안 되는데 동네 책방도 다 몫이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다가 책방을 열었을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서 170m 떨어진 곳이랍니다. 거기 원래 이제 집을 8억 6천만 원에 주고 그걸 사가지고 땅하고 집을 함께 다 사가지고 3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4월 26일 날 문을 열었지요. 평산 책방. 도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무슨 생각에서 혹은 무슨 꿍꿍이 이런 책방을 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적적해서 노년이 적적하고 쓸쓸할까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4년 총선 캠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른바 친문파 또는 그 문파, 원조 문파들의 어떤 정치적 고향과 같은 그런 아지트, 키스테이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총선 무장무장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위장복을 입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평산 책방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위장 근무,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뭐 줄을 들어서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문재인 쇼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열렸다. 집권 5년 내내 거기에 거대한 트루먼 쇼가 있었다면 이제는 제2의 문재인 쇼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일단은 좀 그 생소한 느낌도 있고 깜짝 놀라는 느낌도 있고 그런가 봐요. 전직 대통령이 여는 책방인 만큼 좀 규모도 크고 뭐 이렇게 그럴 줄 알고 와서 봤더니 대형 책방은 아닐지라도 뭐 한 중간 정도 책방은 아닐까 했는데 보기보다 책방이 작았다고 합니다. 40평 조금 넘었다. 뭐 작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보다 훨씬 작은 책방, 동네 책방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의 기대치보다는 작았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여긴 책이 한 3천 권 있답니다. 이제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 이제 인문서적 위주로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책이 한 1,000권쯤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또 새로 모은 책이 한 2,000권, 그리고 3,000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문화부에서 한참 이 문학 담당 또 문화부장 하고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 7천 권, 만 권도 넘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저는 가지고 있는 책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도서관에도 기증도 하고 군부대에 기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지금 이 책은 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문재인이 추천합니다 이런 코너도 있다고 하고, 코로나 사피엔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지정학의 힘 이런 책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쓴 책들 있죠. 사람이 먼저다, 운명 뭐 이런 책들, 그런 책들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독서 노트라는 책이 있다는데요. 여러 책에서 본인이 좋아했던 그런 구절을 뽑아놓고 그걸 옮겨서 이렇게 필사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민 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잊혀진 사람으로 되겠다. 은퇴하면 완전히 잊혀지겠다 해놓고 잊혀지기는커녕 계속해서 SNS에 뭔가 그냥 참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청구를 하고 비판을 하고 끊임없이 그랬죠.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가증스럽게 그 개를 다 내쫓아 놓고서 그 개를 또 안고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을 또 팔기도 하고, 참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떻게든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관심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책방을 열었습니다. 퇴임 1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1년도 안 됐는데 책방 영업을 시작했다.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이에 벌써부터, 요즘은 뭐 70 그러면 청춘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벌써, 아니 전국에 계신 이 중장년 어르신들 다 염색도 하고 말끔하게 면도도 하고 그러면은 때로는 뭐 심지어 50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60대 이렇게 다 이제 그러고 말끔하게 하고 다니는데, 이 양반은 그냥 수염도 이렇게 길고 머리도 하얗게 놔두고 백발노인 백수노인처럼, 참 독특한 취향입니다. 독특한 취향입니다. 청바지에 남색 재킷 입고, 이 책방 문 열던 날은 또 이제 동네 분들 이렇게 오시라 해가지고 뭐 막걸리, 그다음에 수육, 뭐 다과, 그러면서 책방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했다는데, 글쎄요, 그게 무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요? 네, 아닌 말로, 그죠? 수익금이 남을지 안 남을지도 잘 모르는 요즘 책방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사가면은 수익금이 좀 남겠죠. 뭐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그 동네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고, 또 뭐 오지의 책 보내기 운동 같은 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작가로 올해 58살인 정지아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 책 이제 그걸 소개하겠다 그러는데, 책 제목이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 정지아 씨 아버지가 빨치산이었습니다. 남로당에서. 남로당 빨치산의 딸이 작가가 돼서 쓴 그 책, 그 작가를 이제 첫 번째 초대 작가로 모시겠다 했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이 그 양산 책방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온라인으로 북클럽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책방에도 가끔 정기 모임 갖기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문재인의 책클럽, 독서클럽, 그 제목이 책 친구들입니다. 책 친구들. 저는 예측컨대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그 문재인의 강성 지지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말은 북클럽이고 책 친구들이라는 문패를 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전국 순회 콘서트를 가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자기들끼리 어떤 정치적 발언이 또 대종을 이루고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 일일이 코멘트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24년 총선이 이제 12개월, 11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친문 진영 후보들을 위한 총선 캠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친문 진영 쪽 후보들은 다 이 책방에 갔다 와서 거기서 인증샷 찍고 거기서 그 책방 주인하고 대화 나누고 보기 모양새가 그럴듯할 것이다 라고 다 벌써 보관이 서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양산 책방 내년 총선을 전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